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당신의 주치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당신의 주치의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서울 ND의원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 나잇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 합니다. 나이스샷이 아니고요. 나잇살. 자, 많은 분들 아마 고민 많으실 거예요. 핑계도 많이 되죠. 아, 이거야 나잇살이야. 나이 들면 더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빠지지? 이런 고민들 하실 겁니다. 오늘 그와 관련한 이야기 재밌게 나눠볼게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침 일찍부터 나오시느라고 애쓰셨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역시 준비가 철저하신 것 같아요. 아, 한참 전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차가 일찍 와버렸죠. 네. 예. 아,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제 나이살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네. 이 나이살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존재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40대가 되면 네. 20대에 비해서 다른 거 이제 하나 또 하는 것 없이 네. 하루에 라면을 한 개에서 2개 정도 더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먹는데 먹는 것 같은. 예, 어머나. 그러니까 그 자기의 잘못과 상관없이. 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신체적 변화 때문에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살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부르거든요.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느낌이 그렇죠. 드네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네. 억울한 살이고요. 아, 억울한 살. 그리고 병원에 오시면 네. 나이살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혼내지 않습니다. 네. 우리 20대 살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생기는 살인데 네. 이거는 자기 영문도 모르고 특히 이제 중년 여성분들 네. 자기를 모르게 억울하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살이 옛날보다 오히려 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조절하는데도 살이 계속 찌더란 말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냥 흔한 말로 야 이거 나이살이야 나이 들어봐 다 이렇게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네. 우스갯소리로 이제 이렇게 친구들 모여 있으면요. 이제는 이렇게 민소매 옷 못 입겠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되면 마치 저고리 입고 다니는 네. 것처럼 팔뚝이 저고리처럼 이렇게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들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나이살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이살은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숙명적인 살이긴 하지만 네. 원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신체적인 변화들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호르몬의 변화죠. 특히 이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0대 후반 정도 40대부터 그런 어떤 여성 호르몬의 저하로 인해서 네. 갱년기란 게 오잖아요. 네네. 여성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살이 찌고 두 번째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고 림프순환이 안 되다 보면 우리 몸에 부종이 쌓이고 그게 셀룰라이트가 되고 네. 그러면 살이 찌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또 나이살이 되면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근육량이 줄면서 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잖아요. 기초대사량은 뭐냐면 가만히 있을 때 자기가 쓰는 어떤 에너지거든요. 네. 그런 기초대사량의 저하라든지 근육의 저하, 그러니까 호르몬의 부족과 혈액순환의 부족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우리 여성분들 특히 남성분들도 그렇죠. 중년들이 굉장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찌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또 그냥 놔두면 굉장히 무서운 살이거든요. 그렇죠. 예. 주로 그 어느 부위에 많이 나타나나요? 이제 우리 여자들 이제 주부들 40대 예. 이후 50대 되면 이제 팔뚝살, 예. 뭐 뱃살 예. 이런 데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약간 어느 이제 부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네. 남성형으로 간다고 봐야 되죠. 안드로이드형이라고 하는데 네. 복부 쪽에. 아, 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두 번째 이제 또 우리 나이살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이거든요. 네. 10대에 비해서 이제 매 10년마다 14.4%씩 줄어들면서 네. 물론 이제 개인차가 굉장히 있습니다. 네네. 같은 40대인데도 뭐 20대 성장 호르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60대 성장 호르몬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성장 호르몬 역할이 살을 이제 골고루 이렇게 우리 몸에 사지에 보내는 건데 네. 그 성장을 부족하게 되면 복부 쪽에 집중이 됩니다. 네. 아, 복부. 근데 이게, 이제 주로 나이가 들면서 40대 이후 50대 말씀하셨고 하는데 특히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찌는. 그렇죠. 건가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예, 어쩔 수 없이 어떤 스트레스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받죠. 네.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먹는 거로 푸는 게 있는데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여성 호르몬은 특히 남성보다. 남자분들은 생활 습관이 20대 때부터 안 좋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원래 안 좋았어요. 예, 안 좋았어. 이미 이제 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이가 네. 들면서 오히려 이제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니까 약간 자제하다 보면 네. 예,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는데 우리 여성분들 건강 관리 워낙 잘하고 계신데도 네. 불구하고 네. 이렇게 나이살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남편은 저렇게 사는데도 살이 별로 안 찌는데
나는 뭐야. 네. 그러면서 더 자괴감을 느끼는 게 많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나이살이라고 해서 살이 찌는 부위도 있지만 오히려 여성들 같은 경우 네. 이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나이살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허벅지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살이 빠져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예. 허벅지하고 팔 쪽에는 오히려 살이 너무 빠지고 네. 허물해지면서 이제 체형적으로 보기 안 좋아지고 네. 그래서 이제 나이살의 가장 어떤 딜레마 이제 여성분들이 겪는 고통 중에 하나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네. 옷을 입었을 때 태가 안 난다는 거죠. 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나이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우리 주부님들 오시면 저희들 혼 안 냅니다. 네. 억울한 살이라면서 혼내시면 안 되죠. 도와드리고 노력을 하고 네. 함께하는 살이죠. 예, 네. 예. 그러면은 일단 도움을 주셔야지 오늘 방송에도 우선 나이살이 찌기 쉬운 그 유형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 나이살이구나 할 수 있을까요? 자가진단법이 있어요? 네, 나이살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억울한 살이라지만 부족한 살이거든요. 네. 몸에서 꼭 필수적인 것들이 부족해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네. 혈액순환이 안 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호르몬이 부족하면 체력이 떨어지거나 활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동년배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 보인다든지 네. 그다음에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뭐 우울해 보이거나 이렇게 조금 이제 아침에 일어나도 계속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어떤 증상들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어떤 피로 증상이나 노화 증상이 있으면 나이 사이 내가 찔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을 항상 의심하고 주의를 해야 되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 다리가 가늘어지면 이거 팔 다리에 있는 사이들은 대부분 다 복부로 집중이 되거든요. 팔은 가늘어진다기보다 팔뚝 같은 경우는 좀 늘어지죠. 예, 팔뚝은 늘어지는데 실제적인 만져보면 허물허물 그게 뭐냐면 근육이 빠진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옷을 입어도 오히려 늘어지기 때문에 더 이렇게 티가 안 나고 탱탱한 느낌이 별로 없고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고리 입고 다니지 말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운동 열심히 하자 이렇게 그래서 나이살 많으신 분들 여름철 오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렇게 짧은 옷 안 입고 귀농만 입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참 안쓰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 빼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이살은 아까 제가 나이가 들면서 부족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족해지는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부족해지는 부분에 맞게끔 자기의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건데요. 일단 호르몬적인 부분에서는 호르몬 중에서 두 가지가 성호르몬하고 성장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채워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젊었을 때 살은 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잘 채워서 꼭 필요한 요소를 잘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래도 기운이 없으신데 너무 안 먹어서 살을 빼겠다고 하면 나중에는 결국에 낭패를 보시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음식량은 줄이되 근데 음식량을 줄이면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음식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고 그다음에 음식 먹는 방법을 좀 바꾸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식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식습관을 좀 달리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이 들어가면서 중요한 게 호르몬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호르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몸의 보물이긴 하지만 자원의 희소성이 있는 고갈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 근데 언제부터 관리하셔야 된다면 30대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일찍부터요? 30대부터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40대 때 호르몬 절벽이 오는데 그때를 잘 슬기롭게 이겨내면서 앞으로 50 이후에 한 50년간의 남은 여생을 좌우하는 거는 30대, 40대 때 호르몬 관리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호르몬 관리를 잘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나이살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나이살이 찌면 호르몬이 혹사를 당하거든요. 성장 호르몬도 빨리 떨어지고 성 호르몬도 빨리 고갈되기 때문에 나이살을 잘 관리하는 게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호르몬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건 결국 호르몬제를 보충해야 된다는 걸까요? 호르몬제, 우리가 식품으로 이제 호르몬제를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우리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음식들을 잘 섭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호르몬의 어떤 창구가 어디냐면 허벅지거든요. 허벅지 근육을 잘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 운동을 해야 스쿼팅이라든지 제가 직접 못 보여드려서 조금 안타까운데 허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그래 허벅지는 언제 제일 강화되겠어요? 걸을 때. 하루 7,000보 이상. 허벅지가 굵어지고 종아리가 굵어지면 반대로 허리 둘레는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그게 허허종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허허종. 허리 둘레를 이기는 허벅지와 종아리. 네, 그래서 항상 걷기와 다리 근력 운동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네. 나이스와 위험으로부터 상당히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걷기가 또 중요하다는 얘기가 또 계속 나오네요. 네. 근데 나이살이라는 거 이제 억울한 살이긴 하지만 보기도 싫지만 그냥 나이살인데 뭐 내가 어떻게 이러면서 그냥 두는 경우에 네. 무슨 다른 성인병으로 같이 또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나이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지만 네. 나이살이 과도하게 생기면 나이가 더 들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노화가 촉진되는 거고 나이살 자체가 이제 특히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심혈관 질환, 콜레스테롤 나이살 많은 사람 콜레스테롤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네. 콜레스테롤 올라가면서 나중에 뇌질환이나 신경내스 같은 질환 여러 가지 여성암도 많이 일으킬 수가 있고 가장 이제 고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나이살이 들면서 반대로 빠지는 부위가 있어요. 네. 고유다공증이거든요. 뼈가 약해지는데 뼈가 약해진 데다가 나이살까지 들어서 복부 쪽에 살이 찌면 관절 쪽에 물이 돼가지고 그렇죠. 60대가 되면 관절에 이제 어떤 복수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살을 반드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우리 박민수 원장과 함께 나이살에 대한 중년들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특히 우리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여성 중년 여성들의 고민이라고 하는 나이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억울한 살이긴 하지만 그래도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귀를 좀 쫑긋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방송 중에 문자번호 샵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또 몇 분 선정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궁금한 점도 풀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역시 이 살은 끊임없이 관심이에요. 매일매일이 다이어트인데요. 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네. 살은 삶이다. 네. 8581번님, 저는 53인데 살은 오히려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눈가와 턱 쪽에 살이 이상하게 처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게는 이제 콜라겐의 어떤 부족 증상이거든요. 네. 나이살의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어떤 살들이 처진다는 겁니다. 네. 지방이 많아지면 지방 자체가 콜라겐을 대체해버리거든요. 그럴수록 이제 나이살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름을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이에요.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이제 나이살이 많이 찌면 이제 이렇게 감소가 되거든요. 성장 호르몬은 이미 한 20대 다 다쳐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 성장 호르몬은 어릴 때는 네. 키를 크게 하는 호르몬이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해춘 호르몬. 해춘 호르몬이에요? 네, 신체를 재생시키는 호르몬이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좋게 하는데 우리 특히 이제 중년 여성들이 이제 성장 호르몬을 잘 그거 배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두 가지 요소인데 아까 허벅지 운동을 네. 하라고 했고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네. 특히 또 잠을 주무실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깊은 잠을 자야 되거든요. 네. TV 끄고 스마트폰 멀리 두고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네. 성장 호르몬 늘리는 해춘 수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0980님. 50대 중반 체질적으로 말랐습니다. 살이 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헬스 다니면 살이 더 빠질까 걱정이기도 합니다. 와, 세상은 이래서 참 불공평한 것 같아요. 예. 네. 공평하다고 해야 되나 불공평하다고 해야 되나 이분은 또 말라서 걱정이시네요. 지금 몇 살이시죠? 50대 중반이라고 하셨어요. 50대 중반까지 네. 말랐으면 네. 앞으로 이제 문제는 이제 저체중이거든요. 체중이 너무 이제 줄어들면 그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네. 여러 가지 관절 질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마른 여성들 보면 그냥 부러운데. 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소화 기능도 이제 조금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저렇게 마르면서 이제 근데 저런 분들이 두 가지 이제 길을 가게 되는데요. 네. 나이가 들어서록 계속 마르는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고 네. 나이가 들면서 60대 70대가 되면 이제 복부 쪽에 다시 비만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을 잘 섭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근육이 많이 빠지셨을 거예요. 네. 하루에 이제 여성분 같은 경우에 하루에 60g 정도의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같은 살코기 종류 좀 드셔주시는 게 중요하고 네.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운동을 할 때는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 운동 위주로 이렇게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헬스클럽 다니면 더 빠질까라고 걱정을 하셨는데 헬스클럽 가서 8대2로 네. 근력 운동 8, 그다음에 유산소 운동 2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나이살 빼려는 분들은 5대5로 하시면 되고요. 네. 유산소 운동 5, 근력 운동 5. 그 순서는 상관없나요, 선생님? 운동할 때?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순서?
제가 봤을 때는 순서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네. 근력 운동을 좀 하면서 근육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방이 잘 타겠죠. 네. 그래서 살을 좀 찌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을 가볍게 해주고 몸을 스트레칭 한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해주면서 근육 쪽에 피를 맑게 하는 게 살을 찌울 수 있는 근육을 찌울 수 있는 운동법입니다. 네, 운동의 순서도 중요하고요. 중요하죠. 네, 그렇지만 순서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으려면 일단 열심히 걷는 거. 그렇죠. 걷는 게 가장 중요하죠. 네. 그리고 5249님,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여성 호르몬이면 콩 종류를 먹나요? 하셨네요. 예, 여성 호르몬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대표적인 게 콩에 이소플라본이 많고요. 네. 뭐 석류라든지 그런 음식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리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는 단백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살코기, 돼지고기, 뭐 소고기 같은 경우 하루에 이제 60g 정도 섭취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아르기닌이라는 게 성장 호르몬의 재료가 네. 됩니다. 그래서 네. 잘 섭취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견과류라든지 네. 뭐 햄프시드, 아마씨, 견과류 같은 음식을 네. 섭취해주면 그 여성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 여성 호르몬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성 그 호르몬과 또 성장 호르몬에 관한 그 중요성을 네. 새삼 또 깨닫게 네. 되네요. 1011님. 하루 7,000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이 걸으면 발바닥이나 관절에 무리가 올까 걱정인데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걷는 거를 이제 본인이 의무라고 생각하면 되게 힘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100보를 더 걷는다. 걷다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자꾸 걷기도 이제 습관이거든요. 네.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사람 있는데 걷다 보면 그게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몸도 가벼워지고 머릿속에 세로토닌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장 운동도 활성화되면서 네.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근데 무조건 제가 오늘 7,000보 걸으라고 해가지고 무리하게 걷다 보면 그렇죠. 나이살이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네. 자기가 오늘 걸었던 것보다 조금 더 걷는다. 네. 그래서 점차 이제 자기가 즐거운 범위 내에서만 걸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그렇게. 생활 속에 걷기를 습관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대중교통을 타다 보니까 네. 많이 걷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연적으로요. 그래서 걷는데 가장 좋은 방법 이제 활동량을 늘리는 가장 좋은 BMW죠. 예. 차를 BMW로 바꾸는 건데 네. 버스, 메트로, 워크. 워킹. 예,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네. 자연스럽게 활동 자체가 운동이 네. 되는 거죠. 아, 저도 차 한 대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차 이용할 BMW가 있으시다고요. 예. BMW, 예. 버스, 메트로. 예. 워크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예, 워크. 잘하셨습니다. 네. 자, 부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자, 8217님, 말씀대로 나이가 들면서 살이 자꾸 쪄서 요즘 식이 조절도 하면서 살을 좀 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뱃살은 영 안 빠지더라고요. 운동을 해도 배에만 붙어있는 제 살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요? 하셨네요. 그래서 나이살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 게 이제 네. 운동입니다. 그래서 먹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혈당 지수가 탄수화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혈당 지수가 낮은 그러니까 뭐 과일이란 채소 그런 음식을 조금 더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탄수화물, 빵면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혈당 지수가 올라가면서 지방으로 많이 바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면서 단백질과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은데 네. 제가 오늘 하나 권유드리고 싶은 네. 식사법은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거꾸로 식사법. 예. 나이가 드시면 아무래도 이렇게 기력이 딸리기 때문에 음식량을 너무 줄이면 힘들거든요. 네. 거꾸로 식사법은 뭐냐면 음식량을 과도하게 줄이지 않고도 본인의 어떤 식사를 즐겁게 하면서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보통 밥 한 번, 반찬 한 번. 네. 밥 한 번, 반찬 한 번 그렇게 먹는데 그렇게 드시지 말고 채소 한 번, 고기 반찬 한 번, 밥 한 번. 채소 한 번, 고기 반찬 한 번, 밥 한 번 이렇게 먹으면서 네. 고기 섭취의 양을 늘리고 밥의 섭취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가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살이 안 빠진다. 나이살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분들 보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네. 그런 분 때문에 기초대사에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중심 체온을 이렇게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잠을 주무실 때 이불을 이제 배꼽까지 잘 덮어서 좀 몸을 좀 따뜻하게 한다든지 네. 주무시기 전에 반신욕이나 족욕 같은 걸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걸 밤마다 잘 하시면 이게 숙면을 하면서 성장 호르몬이나 멜라토닌 같은 것들이 많이 놓으면서 저절로 이제 자는 동안 지방을 태워주니까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1725님, 저는 51살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데 요즘 하도 채식 하더라고요.
살이 많이 찐 건 아닌데 채식 시작해보면 좋을까요? 제 고기를 너무 많이 드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우리 채소를 조금 더 가미해서 드시는 건 필요한데 네. 나이살이 드시는 분들 특히 이제 나이살이 드신다고 해서 식이요법을 하시고 오시는데 오히려 채식을 많이 하고 오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왜 젊은 사람한테는 채식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근육과 기초대사량이 충분하거든요. 근데 나이살이 있는 분들에서 부족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 호르몬, 근육이 부족하거든요. 네. 근데 호르몬과 근육의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네. 고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고기는 위험하지만 네. 적당한 고기는 나이살을 퇴치하는데 네. 고치는데 굉장히 큰 우군이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나이살일 때 제일 중요한 건 골고루 먹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원푸드 다이어트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채식도 하나의 원푸드 다이어트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골고루 드셔주셔가지고 호르몬과 근육의 재료를 잘 공급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중요한 팁 많이 그야말로 흔한 말로 제가 건져갑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네. 9312님. 저는 50대 후반입니다. 저는 다른 데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종아리와 팔에 근육이 없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종아리와 팔에 근육이 없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손발이 많이 저리거든요. 손발이 저리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나중에 손과 발 쪽에 이렇게 처진살, 네. 셀룰라이트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복부 쪽에 살이 많이 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허벅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스쿼팅. 네. 그다음에 이 허벅지와 종아리가 튼튼해야 허벅지가 튼튼해지거든요. 종아리를 이렇게 잘 이렇게 혈액순환을 잘 쉽게 도와주는 게 발목 관절입니다. 네. 그래서 발목 관절을 이제 돌리는 돌려주는. 운동을 이제 발목을 이제 자기 발끝을 제 끝까지 쫙 뻗었다가 네. 한 10초 있고 당겼다 10초 왼쪽으로 기울여서 10초 네. 오른쪽으로 기울여서 10초 정도 하고 네. 이때는 중심축 아랫다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거죠. 네. 시계 방향으로 발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는 이제 다리를 같이 돌리면서 해준 운동을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굉장히 잘 될 것 같고요. 팔은 제일 좋은 게 이제 혈액순환이 좋은 거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진동을 좋아하거든요. 네. 시간 날 때마다 TV 보시면서 털어줘요. 틀어줘. 손태기 네. 운동.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아니어서 너무 애석합니다. 우리 원장님 예.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그냥 너무 지나갔어요. 예.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저희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꼭 나와주십사. 네, 방송을 네. 통해서 제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 지금. 예. 그래서 오늘 나이살에 대한 이야기 아직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다음 기회를 또 기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좀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ND의원의 박민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벌써 끝곡 뛸 차례 됐네요. 오늘 끝곡은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na missing a thing 노래 띄우면서 저는 물러갈게요. 주말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김병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